자, 이어서 54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 관한 말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매우 작다 그랬죠. 난조가 역시 일어나기 쉬운 특징이 있고요. 난조는 회전 속도, 동기 속도가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랬죠. 여자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계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아니죠.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무부하로 운전할 때는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해서 상을 조상할 수 있다. 즉 역류를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또 역류 1로도 그래서 운전이 가능한 특징이 있죠. 자, 55번 동기 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쵸? 동기 조상기는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 전동기였죠. 얘는 V곡선의 특징에 따라서 그쵸? 이때 역률이 1일 때 이때가 코사인 세타죠. 그때의 계좌 전류를 조금 더 이때보다 크게 하면 C로 동작하고요. 부족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L로 리액터로 동작을 하게 됐죠. 과여자 하게 되면 콘덴서로 동작하고 여기에서는 부족여자니까요. 이거보다는 뭔가 부족하게 적게 이 계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전기자 전류 값이 그쵸 또 증가하면서 L로 동작하는 거죠. 리액터입니다. 리액터. 56번 동기조상기의 회전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동기조상기 역시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입니다. 속도가 정해져 있죠.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기조상기 역시 반드시 이 회전수를 지키게 된다 그 얘기죠. 답은 4번이죠.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의 가장 유용한 방법은 자 난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쭉 NS 동기속도로 쭉 이어져서 그 속도로 쭉 가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뭐 부하의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다 그랬었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동건선 맞죠? 가장 유용한 방법이지. 가장 유용한 방법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난조 방지 대책으로는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고요. 관성 모멘트 크게 하고 또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고저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단절권, 분포권을 사용하자 그랬죠. 1번이 답입니다.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이 뭐냐? 동기와트는 토크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기와트는 토크다. 자,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그 순간에서의 기계적인 출력을 토크로 나타낸 것, 즉 토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기와트는 토크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죠? 자, 59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는 역률 즉 코사인 세타를 1로 운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전기 기기죠. 동기전동기 맞습니다. 3번 있죠. 3번. 자,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과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제동건선 일단은 난조 방지가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동건선의 역할을 보면요. 난조 방지 그리고 기동 토크도 발생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불평형 부하 시에 전류, 전압 이런 파형을 역시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불평형 부하 시에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는 거죠. 제동건선의 역할 크게는 뭐 요 두 개인데 그렇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일단 난조 방지, 기동 토크 그렇죠? 이상전압 방지도 있지만 과부하 내량, 과부하에 견디는 힘 이것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번이 답이죠. 자, 61번 동기전동기의 V곡선이죠. V곡선, 위상 특성 곡선 이럴 때 부하가 가장 큰 경우는 뭐냐 그 얘기죠. 즉 이 계좌 전류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뭐 이런 관계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위에 있을 때 점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보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간 것이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점점 많이 흐르는데 부하를 걸었다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야죠. 그래서 부하가 가장 큰 경우를
나타내는 V 곡선 요거겠죠. D가 되는 거죠. D. 동기전동기의 V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곡선. 자, 이번에는 그렇죠. 동일한 문제처럼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부하가 없을 때 당연히 전기자 전류가 가장 적게 흐르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A가 답이 되는 거죠. 무부하 곡선.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곡선. 그렇죠? 63번 동기전동기에서 위상특성 곡선. 자, 출력, P는 출력이고요. I는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코사인은 역률이라고 할 때, 우리 지금 공부했던 위상특성 곡선, V 곡선이죠. 이쪽이 계자 전류, 이쪽이 전기자 전류, IA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I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이런 V자 모양을 그려지는, 그쵸? 가장 낮은 이 값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출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이 일정하고 그때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를 표현해주는 곡선 3번이 답이죠. P는 일정합니다. 자, 64번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을 변화시켜 본다면 이것도 지금 V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치? 공급전압, 주파수, 부하를 일정하게 했을 때 이 여자 전류 IF를 이렇게 변동을 시키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에서 그쵸? 계자 전류를 늘리면 C로, 계자 전류를 줄여버리면 L로, 리액터로, 콘덴서로 동작하면서 이 코사인 세타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 있을 때만 1이고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때 이 세타, 부하각이 변화한다. 같은 말이죠. 코사인 세타가 변화한다. 역률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 세타, 부하각이 변화한다를 답으로 해주면 되죠. 4번이 되겠네요. 65번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역시 위상특성 곡선, 이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V 곡선에서 계자 전류 IF를 변화하면 뭐가 변합니까? 전기자 전류에서는 변하고 역률이 변하죠. 전기자 전류도 변하면서 역률이 변하는 3번이 답이죠. 계속 살펴본 문제네요. 자, 66번 동기전동기의 V 곡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자, 역시 V 곡선 계자 전류, 여기에선 전기자 전류 I라고 했고요. 계자 전류 IF라고 했을 때 이런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증가시키면 C로, 감소시키면 L로 동작하니까 증가하면 앞선 역률이죠. 옳지 않죠. 그렇죠? IF가 증가하면 그렇죠. 앞선 역률,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I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 2번이 맞네요. 감소하면 뒤진 역률이죠. 그러니까 감소하면 뒤진 역률이니까 이거 다 틀린 거죠. 2번이 답이네요. 67번 무부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동기전동기를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로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자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자기여자 현상은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C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L로 동작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L로 V 곡선을 이렇게 L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부종여자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여자일 때는 C로 동작하고 부종여자일 때가 그렇죠? 계자 전류를 줄인다 그 얘기지. L로 리액터로 동작하니까 2번 부종여자가 답이죠. 68번 전 계통에 접속한 무부하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라고 한다. 이때 동기조상기의 계자를 과여자로 운전할 경우 자 계속 나오고 있죠.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여기에서 과여자 그쵸? 여자 전류를 과하게 하면 C로 동작한 앞선 역률 영역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콘덴서로 작동하고요. 위상이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죠. 땡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역률을 그렇죠. 보통 송전선에서는 L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C를 우리가 앞선 C로 동작하게 하게 되면 역률을 좋게 하게 되고
또 이 L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L을 우리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C가. 그래서 전압 강화 역시 감소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9번 동기조상기의 진상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동기 전동기의 진상전류. 자, 전동기 똑같았죠. 발전기처럼 이렇게 계좌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동기는 여기 3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C 바를 생각하자고 그랬죠. C일 때는 발전기라면 이쪽이 L이겠네. 이쪽이 C가 되고요. 여기가 R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여기 크로스 하나를 그리자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해석이 다 가능 끝난 거죠. 자, 진상전류. 여기 진상전류는 C에 의해서 그쵸? 동작하는 거니까 얘는 화살표가 반대네요. 여기 화살표 빨간색 이쪽, 요건 요쪽. 그래서 감자작용을 한다. 그리고 직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